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매개체 감시,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가 매개체 감시 체계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강화, 매개체 감시 방제 인프라 확충, 감시와 방제의 연계 강화 이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매개체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초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점차 그 위협이 커지고 있는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건강 위험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오늘 건강 브리핑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또 강수량 변화, 겨울철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감염병을 전파하는 모기와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들의 서식지 또 활동 기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평균 기온이 1.4도씩 상승하면서 일본 내염주의보 또 경보 발령 시기도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전보다 주의보 발령일은 16일, 경보는 11일가량 앞당겨졌습니다. 또한 모기와 진드기 활동 시기도 일찍 출현하고 또 늦가을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진드기가 매개하는 SFTS의 경우도 꾸준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국제 교류 확대와 또 인구 이동 증가로 오로푸치열 또 오즈 바이러스 등 해외 신변종 병원체와 댕기열 등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감시와 방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매개체 감시,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계획은 매개체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비전 하에 매개체 감시와 방제를 통해 감염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첫 번째로 국가 매개체 감시 체계 고도화, 두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감시 강화, 세 번째 매개체 감시 방제 인프라 확충, 네 번째 감시와 방제의 연계 강화 이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첫째, 민관 협력을 통해서 국가 매개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기존 16개 권역에 국한된 감시 거점을 30개 이상으로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매개체 감시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모기 감시 장비 AI DMS와 밀도 자동 계측 장비를 현장에 적용해서 스마트 감시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개체 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이 가능하게 돼서 감시 소요 기간이 기존 7일 대비 24시간 이내로 단축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2025년에는 아프리카 1개국에 우선 적용을 해보고 2028년까지 동남아시아 3개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 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 유입 매개체의 조기 탐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주 등 해외 유입 고위험 지역에는 집중 감시센터를 설치하고 공항, 항만 등 해외 유입 위험이 높은 지역 중심의 감시를 강화해서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집트 순모기, 열대 진모기와 같은 아열대성 모기의 토착화를 사전에 막겠습니다. 아울러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고공포집기 공동활용, 또 원헬스 기반의 공동감시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감시와 방제를 위한 기반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매개체 감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기별, 지역별로 매개체 발생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자원 분양 체계를 보강한 매개체 자원은행을 설립해서 연구 자원을 활용한 것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서 현장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과학적 감시 및 방제 연계 강화입니다. 단순히 주기적으로 시행하던 방제에서 벗어나서 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방제의 필요성과 시점을 판단하는 과학적 방식의 근거 중심 매개체 방제로 전환하고 이를 지자체별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매개체 발생 정보를 방제 지리정보 시스템, 방제 GIS에 기록하고 분석해서 방제의 시기와 지역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근거 중심 방제의 시행률을 현재 10% 수준에서 29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물리적, 생물학적 기법을 결합한 종합 방제 기술 도입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민이 매개체 서식지를 직접 신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제를 수행하는 시민 참여형 방제 사업을 확대해서 방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방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단순한 기술적 보완을 넘어서 감시부터 방제까지 전 주기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감염병 매개체의 위협에 대해 선제적이고 정밀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민과 지자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적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중장기 계획 발표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염병 매개체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에서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주요 매개체는 모기와 진드기가 있습니다. 모기는 주로 웅덩이, 빗물 고인, 화분 받침 등 정체된 물에서 번식하고 암컷이 흡혈을 통해서 알을 산란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기온 상승과 도시화로 인해서 활동 시기가 더 길어지고 도심지에서도 높은 밀도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일본 뇌염,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일본 뇌염과 말라리아는 국내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댕기열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은 해외 유입 사례만 발생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 후 또 국내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드기는 풀숲이나 야외 초지, 산림 인접지 등 습하고 그늘진 곳에 주로 서식하고 유충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흡혈을 통해 병원체를 전파합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SFTS는 치명률이 약 20% 정도로 높고 백신이 없어서 각별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서식하는 주요 매개 모기 종류는 얼룩날개 모기류, 진모기류, 순모기류 등이 있습니다. 참진드기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 계피 참진드기, 일본 참진드기, 뭉뚝 참진드기 등이 서식하고 털진드기는 활순 털진드기, 대입 털진드기, 수염 털진드기 등이 주요 매개 종류로 국내에서 확인됩니다. 모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화분 받침, 배수구, 물이 고일 수 있는 폐 용기 등에서 물을 제거해서 모기 서식 환경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긴팔, 긴바지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노출 부위에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철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모기장이 설치된 텐트 사용, 또 모기 기피제나 전기 모기채 등의 사용도 추천됩니다. 해외 여행 시에는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등 유행 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기 회피 행동을 철저히 하고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예방약을 미리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후 고열, 두통,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야 하고
의료진에게 최근 여행 이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드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 모자, 장갑, 양말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발이나 바지 하단부 등에 기피제를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후 즉시 샤워와 의복 세탁을 통해서 진드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또 제거해야 합니다. 그 야외 활동에서 돌아온 후에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진드기를 발견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주 이내에 발열, 설사, 구토, 근육통 등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축이나 반려동물도 진드기의 숙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 후에는 동물의 몸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수의사와 상담하여 진드기 방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 중 일부는 예방접종을 통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내염은 만 12세 이하 아동과 또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예방접종이 제공됩니다. 황열 백신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일부 유행 국가 방문 시에 필수적으로 접종을 해야 합니다. 또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할 경우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서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모기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누구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예방 수칙을 잘 숙지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과 확산 차단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스마트 감시체계 강화 전략의 하나인 인공지능 기반 모기 감시 장비 AI DMS 시연을 현장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채집된 모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또 감시 자료로 활용하는 과정을 소개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감시체계 구축 사례를 직접 살펴볼 겁니다. 기후 위기의 감염병의 매개체 위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발생 위험을 줄이고 지역 사회와 함께 매개체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다가 나눕니다. 그러니까 집모기, 순모기, 얼룩날개 모기. 그래서 이게 집모기는 말 그대로 집이라는 게 들어간 것처럼 아마 가정 주변에서 물리시면 대부분 이 모기에 물리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산에 가거나 뭐 숲에 들어갔을 때 모기는 종류가 이 순모기 종류들입니다. 이 순모기 종류가 밑에 보시면은 황열, 댕기열, 치킨구니아를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옮기고 있고요. 얼룩날개 모기류는 굉장히 큰 모기 중에 속하고요. 쟤네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로 유명합니다. 이 집모기 같은 경우는 감염병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내염 정도만 지금 현재 옮기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웨스트나일열들 다양한 그 질병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고 있는데 가을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보통 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을철 모기가 좀 더 극성이다. 이제 이건 실제로 저희 감시 데이터 상으로 보면 가을철에 모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여름철에 비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집 안에서 모기에 물리시는 그런 경험치를 보면 가을철이 조금 더 오히려 여름보다 높아집니다. 예, 그것은 대부분 집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즉 따뜻한 곳을 찾아가려는 습성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집 안에서 물리시는 경우는 한여름보다는 오히려 가을철에 조금 더 많이 물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모기가 집에 들어올 수 있는지 창문을 통해서라면 이제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날라서 뭐 10층, 20층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그런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류를 타고 위로 올라오다가 창문에 붙어 있다가 들어올 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층 아파트에서 집 안으로 모기가 들어온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이랑 같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출입문 관리를 잘 하시면 집안으로서 모기에 물리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찾는 그런 방식은 제일 멀리서는 일단 사람의 냄새를 타고 들어오고요. 가까이 와서는 이산화탄소 내뿜는 저희 호흡에 의한 것을 가지고 오고 막상 어디를 흡혈할지를 결정할 때는 우리 몸의 체온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상체보다는 약간 하체 쪽에 모기에 좀 더 물리게 되는 이유들이 피가 약간 이 다리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보셨던 것처럼 흰색 옷을 입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사람 입장에서 모기에 안 물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피제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어떤 아까 모기가 유인되는 게 냄새에 의한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향수나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모기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 진드기의 크기입니다. 참진드기 종류가 SFTS 옮기는 진드기 종류고요. 10원짜리 동전과 비교했을 때 보면 이 정도 크기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보통 풀 끝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한테 이거 올라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거는 털진드기입니다. 이 참진드기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치류나 이런 데 깃바퀴에 붙어서 체액을 흡혈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요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참진드기 중에 한 거의 대부분이 참진드기를 만나시면 이참진드기를 만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소피 참진드기라는 것이고 SFTS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충, 약충, 성충 단계로 가고요.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흡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털진드기는 워낙 작아서 저희가 전지현미경 사진을 찍고 있고요. 이거는 찌찌가무시증을 옮기는 그런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작아서 잘 모르고요. 물린 다음에 이렇게 검정색 딱지가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가피라고 만들어지는 저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런 게 발견이 되시면 찌찌가무시증 감염을 의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기피제를 사용하시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기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물론 피부에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옷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여름철이 되면 반팔 옷을 많이 입게 되는데 긴팔로 좀 착용하시는 게 피부를 직접 노출시키지 않는 제일 좋은 방식이고요. 또한 기피제를 피부에 직접 바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피부 트러블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옷 위에다가 기피제를 뿌려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를 골고루 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기피제 효과는 한 2시간, 3시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마다 다시 한번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털진드기나 참진드기, 진드기를 예방할 때는 다리 쪽 역시도 기피제를 좀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신발 위에도 기피제를 뿌려주시는 것이 진드기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